서비스 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을 필두로 제조업도 이미 위기가 가시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철저한 방역뿐만 아니라 일자리 위기 극복을 국정의 제1과제로 선정을 하신 바 있습니다. 단 한 개의 일자리라도 지킬 수 있는 기업은 꼭 살리자.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금융, 재정,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바탕에서 추경도 벌써 2차례에 걸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고용, 일자리 유지, 나아가서 더 크게는 사회 안전망 강화, 그리고 소득 격차를 벌어지는 소득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라는 그런 과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 그리고 그 속에 소득주 성장이라는 것이 결국은 모든 국민들을 사회적 기로부터 보호하는 그와 같은 사회 안전망, 사실은 보편적인 그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가운데 사람에 투자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소득 격차를 해소하는 그와 같은 과제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훈련을 강화하고 전생의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구축해 나가는 등 구직자의 적응력과 노동시장의 회복력을 제고함으로써 비대면 디지털 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국민 누구나 고용 안전망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 나아가 사람 중심의 경제를 만드는 일이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를 통해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생산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항상 불안정한 노동의 환경이 안정적으로 지켜져야 되고, 없어진 일자리를 통해서 일자리를 잃었던 분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바로 오늘 토론되어지는 고용 안정망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목적이 사실 고용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 뭐 그동안의 논의는 주로 주로 고용보험 적용 확대 그리고 보험료 부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다라면, 사실 혜택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그 또한 그런 혜택이 고용 형태 간의 차이가 적도록 최대한 비슷하도록 설계하는 그런 검토도 이후에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함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초문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문해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저숙련층도 많습니다. 그러려면 이들을 참여시키려면 기초문해 과정들도 직업훈련 사실은 국민 내일병 카드의 지원 대상으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지원액도 상향을 하고 고용부와 노동부 사이, 교육부 사이에 협조 체계에도 이제 구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국에는 재직자들 중심, 또 그동안 보험료를 냈던 사람들 중심으로 수혜가 돌아갔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용안전망이나 교육훈련도 이 빈익빈 부익부가 있었다라고 저는 일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금 모든 영역에서 고용 위기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취약한 계층, 특히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은 충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0% 가까운 돈이 국민 내일배움 카드가 사업주 부담인데, 이것도 앞으로는 국가와 그다음에 그 근로자, 그다음에 이 구직자들이 같이 이런 부분들 분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즘 많이 출점하고 있는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인근에 편의점 하나 들어오면 정확하게 매출이 반토막 난다든가, 그래서 우리가 예상 가능하거나 그런 변화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를 기준으로 내 소득을 잡을 것인가 거의 대비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수고용 전체 직종에 대해서 전면 적용해달라고 수십 년 동안 얘기를 해왔는데
결국은 이제 부분적으로 단계별로 또 적용 제외까지 이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실제 정책이 갖고 있는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저는 좀 이렇게 전면적으로 찾아온 코로나19 이 상황과 관련해서 이 사회안전망이나 고용안전망도 좀 전면적이고 전향적 사고 속에서 정책을 좀 입안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험은 원칙상 보험의 주체와 수혜 대상이 일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국민카드제 국민내일보험 카드 시행과 함께 경제활동 상태가 무관한 평생학습 차원의 교육 훈련을 실시를 한다라면은 이거는 정부 지원 내지는 전 국민의 어떤 부담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원 제도를 보게 되면 앞에 말씀하셨던 국민 내일보험 카드 제도 있고요, 고용유지 지원 제도들, 코로나 터지고 나서 신규로다가 긴급한 각종 지원 제도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담아서 쓸 수 있는 CPU 인프라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매우 정교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지금 플랫폼 노동에서의 사회적 대화가 진행이 된다는 점은 이렇게 다른 업종이나 직종에 있어서도 확산되기를 바라는 매우 중요한 사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보니까 경영계 입장도 상당한 지금 변화가 느껴지고 또 자영자 특고 쪽에서도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에서도 상당히 이제 많은 대화가 있고 또 의견이 좀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일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런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 정말 중요하고 많은 성과가 있었구나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